자, 그래서 자, 오늘의 이준석으로 예, 가겠습니다. 자, 이제 뭐 어쨌든 아까 우리 장 소장님이 맨날 이제 막 윤석열 저희 얘기 이준석 얘기 지겹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제 우리 이재명 얘기 이제 왁자 아니 왁자지껄 포차에서는 메인 메뉴인 이준석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준석은 무엇을 어디에서 하고 있을까? 근데 가처분 신청 아무튼 그 결과 나오고 그 이후에 지금 뭐 행보 자체를 언론에서는 약간 로키 행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상황을 대응할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 했으면 좀 이제 빠져 있는 게 정치적으로 좀 낫지 않나요? 그런 거기 얘기를 또 많이 나서서 뭐 하시죠. 전면전으로 아유,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아닌 것 근데 같은데. 성격이 끝까지 갈 성격이에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인 근데 거예요. 본인도 아니까 지금 저 조용하게 좀 자명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 자명이 얼마나 갈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이 뭐냐면 막 집단 폭력을 당했어요. 두드러 맞았어요. 거의 막 피투성이가 됐어요. 근데 이 나쁜 새끼들 하면서 욕 몇 마디 했다고 네가 잘못한 것 같아. 너 더 이상 너 욕하지 마. 네가 이제 그만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길게 보고 정치를 할 경우에 이제 이 대목에서는 완성했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손해를 많이 봤어. 억울한 것도 있어. 네. 그러나 보수 정당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좀 빠져 있겠다. 그래서 좀 전국적으로 새를 모으고 이렇게 하면서 움직임을 좀 덜하고 정면 공격하는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는 게 전략 전술 측면에서 훨씬 낫지 않나요? 나는 이준석이 지금 손해를 많이 봤다 이 의견에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요? 이준석은 어차피 팽당하게 돼 있었어요. 원래 그 선거 끝난 이후에 사실은 그 본인의 성상납 의혹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게다가 그분은 당 대표를 아무리 오랫동안 하고 있어도 임기 끝날 때까지 하고 있어도 결과론적으로 영선의 젊은 청년으로서 공천권도 없는 그냥 거기서 끝이 나면 끝이 나버리는 상황이 되었었어요. 원래가. 그랬는데 오히려 이렇게 자꾸 자기를 건드려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뭔가 말을 하게끔 이 상황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이준석이 생각하지 못했던 훨씬 더 좋은 이준석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은 자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오히려 이 기회가 되는 거라고 나는 봐요. 나도 노영희 변호사님 의견에 100% 찬성인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핵관 고마워야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렇지. 그냥 어차피 놔둬놔도 내년 6월 되면 아웃되는 거거든.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사이에 그러면 이준석의 공간이라는 게 얼마나 있을까? 특별한 게 없어. 물론 혁신이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만 그 혁신이 인데 들어간 사람 최재형 저 조혜진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의 뭐 소나기에서 놓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비도 놓으면 되는 거야. 교수님 보시기에 그러면은 네. 만약 저희들이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윤석열 그냥 놔뒀으면 괜찮을 텐데 추미애 박범계가 막 하도 못 살게 해가지고 아니 내가 윤석열 키워줬다.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 그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저 미당 서정주 시인의 그러니까 시 네. 이를 이야기해서 네. 나를 키운 8알은 바람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윤석열을 키운 8알의 바람은 추미애지.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이번에 이준석을 키운 것도 파라를 8알이 윤석열과 윤핵관 아닙니까? 그거지. 그래서 그냥 내비놓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냥 본인은 정치적으로 되게 커졌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왜 아니 그러니까 그걸 괜히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그냥 건드려 갖고 계속적으로 이준석이 계속 유서의 한가운데에서 맞아. 자기 또 탁월한 또이 잔다르크가 되고 있대. 잔다르크 가지고. 잔다르크라는 이 뭐랄까 이미지도 갖고 있지. 그리고 또 자기 탁월한 조언 능력 그런 걸로 해갖고 또 재미를 선사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싸움에서는 그런 고공전에서는 윤핵관들은 당할 수 없죠. 다 신발 먹고 백날 쫓아가봐 못 쫓아간다니까. 삼성 감호, 뭐 비단 보따리, 뭐 그런 희한한 고사들 갖고 와서 공격하잖아. 형님. 사람들이 다 그걸 공부하거든. 저도 언론사 시험 그래도 100대1 뚫고 들어갔는데 그때 한문 공부 진짜 많이 했거든 한자. 그래도 이준석이를 못 따라가겠어요. 그걸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저 친구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단해. 아니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한자도 그렇지만 이 나름 고전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고전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맞아요. 그런 거 갖고 와서도 차용하고 밈도 잘 살고. 밈도 잘 써. 잘하고 그런 거에서는 윤핵관들이 진짜 못 당해. 못 따. 아니 내가 어저께 당할 수가 없지. 우리 선배한테 전화 받았잖아. 그 선배 술 마시다가 취해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하면서 야 노영이 너 이준석이랑 싸우면은 지지? 이러는 거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너가 이렇게 토론 같은 거 하거나 방송 나가면 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아니야 내가 채널A에 가서도 이겼고 내가 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약호 죽어서 아무 말도 안 했어 라고 말을 해줬어. 그랬더니 아하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침에 이준석이 이제 나오겠어요? 전 대표가 여기 이제 생방송을 하는데 뭐 60분을 물리느냐 80분을 물리느냐 하는데 그날 와서 그냥 방송하니와 바로 싸워주시죠. 이준석하고 그러면 그럴까요? 재밌게 예, 될것 같아요. 좋아요. 네. 간접 홍보하신 거예요? 아니 간접 홍보가 아니고 또 지난주에 약속했다가 안 왔으니까 다음 주도 안 올 수도 다음 있어요. 주에 안 와요, 그 사람. 우리 방송에도 몇 번 나온다고 하고 지금 진짜요? 조율하는 중이에요. 아니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처분이 그러니까 인용이 되면 자기는 잠적하겠다고 그랬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무리수를 떠서 뭐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면 또 전면에 나서서 싸우겠지만 지금 당장은 자기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고기 빳빳하게 쳐들고 그렇게 붙어봐야 자기 손해라는 걸 근데 알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은 일구이연을 진짜 많이 해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되면 이민 가야지. 뭐 아니, 외계 아니, 이런 얘기 했죠. 일구이연은 아니 그다음에 네. 이번에 네. 인용 그 가처분 인용되면 나는 뭐 잠적한다 조용히 산다 그랬잖아요. 네. 오늘 또 나온 뉴스는 그 반대예요. 정미경 의원인가 누군가가 그럼 정민이 이야기하니까 얘기하니까 그게 제가 싫다 아니 근데 아니다 사실은 이렇게 아니 말했어요. 정미경 의원은 그러니까 오늘 내 방송에 누가 물어봐서 그 이야기했는데 일종의 정미경 전 의원은 일종의 남한테 기생해서 먹- 기생해서 정치적 먹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나는 거예요. 그분 진짜 정치하는 거 네? 참 존경스럽지만 따라해서는 안 되겠다. 아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 안 내가 되지. 하는 정치적 한때 알리바이가라는 도움을 좀 게 뭐냐? 그게 기생 정치야. 분당을 해서 기생정치. 자기가 당협위원장 되거나 이준석계라고 이렇게 앉아 대고 이준석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지금 이준석이 지금 윤 대통령 공격하고 하니까 자기 입장이 지금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준석한테 인용되면 물러나라고 이야기했고 자기 오케이 했다. 나는 내 정치적 역할을 이만큼 했거든. 근데 그때하고는 달리 맞아요. 이제는 내 말 안 듣고 하고 있으니까 나는 내 할 만큼 다 했다. 그 지금 우리는 그 그런 이야기하고 걸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그런 걸 전문 용어로 기생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 그 기생한다. 기생해서 그래, 산다. 그러니까 이제 어, 그 남의 그거요. 빌붙어서 산다 이 빌붙어서. 말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 그래. 발음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생 정치라 이러면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그 뭡니까? 그 짧은 단어여야 돼요, 길게 말해야 돼요. 모르죠. 그 저기 모르지. 국어사전 나처럼 조사가 애매하게 말하면 돼. 단음이니 단음이니 그게. 나처럼 애매하게 말하면 근데 돼. 오늘 아이템에 민주당은 없어요? 있어요. 마지막 있어요. 1분 남겨놓고 근데- 있어요. 없네. 아니 갑자기 뭐 또- 그런데 이번에 참 유승민 의원이 갑자기 나와서 저 페이스북에 올린 거 있잖아요. 그좀 어떻게 약간 보세요, 진짜 정치를 약간- 하시려고 아니, 저는- 유승민 의원. 뭐라고 썼는지 유승민. 모르겠는데. 아니 뭐 100명 어쩌고저쩌고 하냐? 대통령도 망하게 하고 국민의힘도 망하게 하는 일들을 지금 윤핵관들이 하고 있다 막 이렇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너무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사라지셔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건가? 그런 건 정치를 아니고. 계속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한테 도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이준석 혼자 싸우는데 이준석에게 굳이 도움되겠다는 생각은 없죠. 나에게 도움되냐? 자기 자신에게 이런 거죠. 그렇게 되겠냐고요. 좀 조용히 계시면 되는데 이 싸움에서 갑자기 뛰어드니까 이준석, 유승민 의원이 또 한 몸이 되는 거죠. 거기도 기생 정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만들어 주세요. 아 근데 실제로 장 소장님 유승민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는 같이 노는 거예요? 지금 따로 노는 거예요? 이제는 쉽게 이준석 얘기하면? 대표가 따로. 체격이 많이 커졌죠. 그렇지. 아, 이제 그래서 내가 뭐 유승민계라고 따로 놀아요. 아니야. 나 이준석이야. 그래서 갑자기 뛰어드니까 왜 이렇게 정치 감각이 저렇게 없으신 거냐? 아니면 정말 이준석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화답지는 나면 참으면 되고 굳이 표출할 때는 이게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드러나니까 정치는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준석 편다는 것도 아닌데 본인 할 말은 했는데 아 이게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스픽스에서 특별 인터뷰 한번 하자고 요청을 드리니까 다른 데하고는 또 인터뷰를 일체 안 하시고 하신다고 조용히 그냥 계신데요. 그것도 이해하는데 그럼 굳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려서 한 방을 먹여서 이준석도 약간 난처하고 본인도 갑자기 이 대목에서 왜 나오는지 설명이 잘 안 되고 이런. 그 정치인이라서 그러죠. 우리 같은 그래요?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존재감, 정치인들은 자기 자신이 잊혀지는 것 같은 걸 지금 못 견딘다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이게- 화답증인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소통이 잘 안 돼요. 예. 그런 분들은 여의도 문법으로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요. 그럼요. 대표적인 거 안철수, 예. 유승민. 이분들은 참모들하고 상의를 안 하잖아요. 일방적인 통보. 통보도 안 하시고 일단 저질러 놓고 따라와라 이런 거라서 참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참모를 무시하죠. 혹시 그런 분들은 뭐 사주 명리학에서 이번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나 아니면 자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정조 할아버지가 나와서 야 이렇게 해라 어디로 동쪽으로 가라 서쪽 아니면 어릴 때 내 제일 잘하던 거 판단 안 내면 짐 택배 들고 뭐 이렇게 하시나 근데 본인의 성공 방정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검찰에서 중앙지검장 되고 검찰총장 되고 대통령까지 됐어. 결국에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밀어붙인 방식이 옳았어. 자주선거의 특징들이죠. 네.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뭐 아유 무슨 간을 보냐 뭐 맨날 뭐 그냥 나중에 단일화만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지만 본인은 어쨌든 돈도 많이 벌었고 정치권에 와서도 대선 후보라고 자리매김되잖아요. 본인 생각과 고집을 따라서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노변. 근데 유승민 의원의 그러니까 심리는 뭐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 양반이 2017년도인가에 썼던 책이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네. 아, 멋있는 그러니까 저게. 그때는 상당히 제목 자체가 고상했잖아. 네. 근데 최근에 놓은 그 이 자서전 제목은 야수처럼 부딪혀라거든. 야수처럼 부딪혀라. 야수처럼 부딪혀라는데 그러니까 야수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더라 영어로 brutal instinct 이렇게 썼던데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일단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막 진짜 막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유승민 의원이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대선 경선에서 그렇게 당하고 난 뒤에 그리고 특히 이번 그 경기도의사에서 당하고 난 뒤에 완전히 야수의 마음으로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아주 독한 각오를 한 것 같아. 근데 내가 이 야수처럼 부딪히라는데 책은 사지는 않고 그냥 그 이 인터넷 서적에 들어가서 거기 목차하고 이 앞에 그 머리말을 쭉 읽어봤는데 거기 내용은 주로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내가 왜 서울대 경제학과 가고 내가 왜 그 위스콘신 가서 공부하고 그런 이야기인데 야수처럼 부딪히라고 제목은 엄청 강하게 붙여놨다고. 그 책 팔려고요. 카피라이터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고상한 단어를 썼던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야기에서 야수처럼 부딪히로 바뀐 이야기는 아마 유승민의 심리적 상태를 네. 대변하는 그런 카피가 아닐까 정치할 생각이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한다고 보세요? 아직까지는 마지막으로 진짜 이제는 물불 안 가리고 내가 진짜 야수처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나는 그러면 나는 내가 그런 표현은 있으나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 아니 그게 좀 좋은 얘기도 해줘요. 아니 내가 있는 그대로 판단한 거예요. 그분은 다 뭐라고 그분의 그러면 그 마음. 어떡해, 아니 진짜. 나는 이승민 의원 좋아해요. 근데 네. 문제는 그분의 성향이에요. 성품. 네. 그분은 남에게 그렇게까지 독하게 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래도 좀 덕담 해줘요. 아니 덕담이요. 나는 야수처럼 하고 싶겠지. 그리고 야수처럼 해야지 되지. 그러나 야수처럼 할 수는 없지. 그게 바로 우리의 슬픔이라는 거지. 우리 슬퍼요. 그 유승민 의원. 난 유승민 의원 좋아한다니까. 그분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노예 변호사 애국심이 워낙 커서 모든 사람이 우리예요. 난 모든 사람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난 이준석도 응원내잖아. 윤석열 대통령도 차지원 저는 행님한테 맨날 한번 꿈에 여쭤보면 나타난다니까. 유승민 의원이 꿈에 나타나면 나 대선 꿈에 꿈에 나타나. 나타나면 복고 사야 된다. 나한테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널 그렇게 좋아했는데 너 왜 그럴 수가 있니? 너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 몇 번 이것도 했다니까. 짤로 만들어주세요. 지금 언제쯤 끼어들어야 돼요? 워낙 말씀을 유창하게 하세요. 아니 근데 그 꿈에서 생각을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아니 계속 하세요, 꿈을 계속 꾸면 하세요. 꿈을 꾸 상대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생각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네. 그렇다고 한다면 심리학적으로. 그러면 노변의 이야기는 사모했어요? 연모? 내가 연모를 하고 계시는 내가 건가? 너무 심한 말을 한다는 사람들로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나한테 걱정을 많이 하길래 내가 스스로 걱정이 됐나 보지. 아 그렇구나. 어. 제가요. 걱정 안 하셔도 돼. 장 소장님, 제가 이번에 정치평론 한다고요. 정치 컨설팅 이런 거 좀 했잖아요. 네. 한때 유승민 의원이 대권 출마한다고 한 5, 6년 됐을 거예요. 네, 되고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꼭 만나서 한번 조언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는데 한번 할래? 이래. 에이 유승민 의원이 내 같은 뭐 사람을 만날 리가 있나? 안 만나지. 절대 아니라고. 유승민 의원 반드시 대통령 되려면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간 큰 줄 알고 나도 뭐 유승민 의원 같은 분한테 조언을 할 수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전화 왔을게 안 왔을게? 왔다. 안 왔다. 안 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왔지. 알았어요? 이 새끼 뭐 안 내면 그래 바람을 넣지나 말든지 역시 이제 유승민 의원한테 보고를 했겠죠. 그 누가 조언하는데 정계환이 뭐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 자식한테 들어가 되겠어? 표현은 안 했겠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독고다이 정치하잖아요. 네. 제대로 되는 분 못 봤어요. 사실 홍 시장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대구에서. 진짜 대통령 되겠나? 아니래요. 아니, 대구 시정에 좀 힘을 써야지. 자꾸 중앙정치만 자꾸 기웃거리면 그러니까 안 되지. 공통점이 있잖아요. 독고다이를 해서 정치판에 오래 있던 분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광석가처럼 등장해서 어떤 사유에서 확 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미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나는 이렇게 다 품고 통 크게 정치한다. 이렇게.
아무튼 야수같이 등장하실 시점 이미 등장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야수처럼? 야수가 될 수 없다니까 진짜. 정말 이건 내가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야. 나 심리학 야수를 박사 꿈꾸는 순딩이? 심리학 박사 수료로서 수료. 정치학 박사 수료. 심리학 박사 수료, 부동산 박사 수료. 자, 수료 전문으로서 네. 유승민 의원은 바른 게 뭔지, 뭐가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너무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그게 스스로에게 제약이 된다니까요. 야수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 틀을 벗어 던질 수 없어요. 못해요. 그럴 본성이 아니에요. 그럴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도 안 돼. 나이 50 넘으면 진짜 사람 본성 못 바꾼대요. 어머, 나 49야. 하여튼 뭐 49야? 49지 알겠습니다. 그 말로 안 되겠는데. 하여튼 나이 50 넘으면 못 바꾼대요. 못 바꾼대요. 그래서 안 바뀐다는 거야. 조언이 없어서 아니라 좋은 컨설팅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안 바뀐대요. 안 바뀌는 거. 그래서 40대 때 다 바꿔서 정치를 하든 말든 결판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 하더라고요. 이 성격들을 다 그대로 품고 가야 돼. 그리고 아까 이제 너무 힘들다. 자수성가형들은요. 네. 자기 고집만 가지고 저렇게 성공했잖아요. 우리는 안 돼요. 매일 아침에 좌고 우민하잖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면 되겠나. 우리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우리 이 그때는. 나이에- 아니 정기현 대표님은 정말 성공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이 나이에 그래요? 자수성가도 못하고. 어디 좀 알려주세요. 진짜 성공 아닌데 성공했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저 이준석 얘기하다가 유승민까지 했다 자수성가 얘기 나오고 원래 심리학 그런 얘기 거, 나오고. 술 취하면 원래 그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것만 짚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요? 다른 네. 메뉴로 넘어가요? 예, 넘어갑시다. 이준석 가처분 신청한 건도 있고 아무튼 주호영 의원이 다시 다시 신청한 것도 있고 해서 다음 달 14일에 저기 하죠? 다음 달 14일까지는 그러면 계속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 저희는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중간에 이준석 대표가 못 견디고 또 재밌는 글을 페이스북에 몇 개 올릴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뭐 양도구역보다 훨씬 재밌는 것들. 노변 솔직히 하면 진짜 지겹다. 좀 넘어가고 싶은데 왜 한국 정치가 여기서 한 발자국 앞으로 못 가? 매일 똑같은 거 저 가지고 사람한테 물어봐 이제 말싸움하고. 정치하는 저 사람에게. 저 정치 안 해요. 난 아니니. 아니 근데 사실은 이 추석 민심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약으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이 지금 패전 분위기 같은 분위기를 빨리 끊고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되거든. 근데 하려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 이후까지 계속 끌고 간다? 그렇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말 그대로 덤이한 짓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당 내용 사태를 빨리 끝을 내려고 하면 추석 전에는 끝을 내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심리기일이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한 것이 14일 날 한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교수님 그 추석 연휴 전에 새 비대위 마련해서 뭐 수습하고 사퇴하고 이래도 어차피 결과가 14일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다 무리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14일 날 새 비대위를 구성을 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추석 전에 하면 이준석이 또 가처분식 또 내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건 끊임없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소가 된다니까. 아니, 수사 결과가 그 전에 나온다니까. 나온다고 결과가요? 수사 결과 무고로. 내가 알고는 수사 결과는 10월 늦어도 11월 안에 나와. 자, 우리 노 변호사 말씀이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합리적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신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진행되면 진짜 이거는 완전히 국민 민심이 완벽하게 돌아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그러니까. 같아서 지금 아직 짱을 못 보고 있는 건데 아니요 이제 죽이겠대요. 더 열받게 대통령실은. 하면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딱 하는 거예요. 예. 며칠 전에 안기걸 소장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토요일 날 뭐 자기는 진짜 대통령 하야라고 집회하는 건 아니지만 경고성 집회지만 맨날에 진짜 주마다 매주 토요일 주마다 주말에요. 11시에 그렇게 하는데 나오는 사람이 이제 수천 명에서 그러니까 단단히 1,000명에서 2,000명, 3,000명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있대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이걸 경고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답답한 마음을 우리도 이렇게 좀 풀어주고 대통령 정부 좀 잘 끌고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때문에 거리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것도 별로 안 좋은 징조예요. 그게 뭐 운동권들이 모여가지고 좌파 뭐 세력들이 국가 전복하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지금 상황을. 저는 이 왁자지껄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저희 PD님 저는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얼굴. 네? 좋은 나라 얼굴 만들어야 모자이크 돼. 처리. 좋은 어디까지나 하야라는 위험한 단어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괜히 나왔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자, 근데 떡볶이 얻어먹으려고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오전에도 그 뭐 얘기가 밥 먹다 나오긴 했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추석 연휴 때는 누가 인사 나와요? 인사? 아니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지도부가 나와서 인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지금 이런 공식이라면 권성동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나와서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대위원장을 새로 뽑겠죠.
그러면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 지금 얘기하고 있던데 그러면 조용할지 김기현 의원이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누가 나오든 인사할 텐데 그 인사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주겠냐고요. 잘 받으면 되지.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 아니 그냥 이제 누가 나올까 봐 아니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100명이 다 나와가지고 115명이죠 지금. 네. 그러면 뭐 저 다 서울역에 모여갖고요. 국민 앞에서 큰절하면 하고 꿀 앉아있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거 아닙니다 꿀 앉았잖아요. 그 공천 그때 파동 날 때. 맞아요. 이번에 꿀 앉아가지고 뭐 국민들한테 머리 숙여서 석고 대제하고 일단 추석 넘기고 나서 싸움 다시 한다 이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번에 또 가면 누가 하나 열지는 이지승 작가한테 물어보면 되죠. 예? 이지승 작가한테 물어보면 F4? F4? 차유람 남편. 그분은 동네 사람들하고도 또 대판 싸워가지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리는. 그 자기 집 그 인테리어 저기 집 한다고. 공사하는 거. 공사하는데 시끄럽다고 이의 제기한다고 그 사람들 23명인가를 또 걸어 넣었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거 말 조심합시다. 하여튼 그분한테 걸리면 죽겠더라고. 진짜 조심해야 돼. 나 이지승 작가한테 물어보라고 막. 주제 넘깁시다. 네, 그래서 이제 수습이 어떻게 되느냐. 그 뭐 사퇴를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당 상황 국민의힘 당 상황이 어떻게 수습되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이 질문도 사실은 한 달 뒤에도 이 질문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하나만 한 질문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 그냥 누가 뽑았어 이런 질문. 우리 네 사람을 종합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일단 네.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이후에 걱정하지 말고 본인 사퇴하면 해결되니까 사퇴부터 하라고. 사퇴 이후에 어떻게 대안이 있나 이건 묻지 말라고요. 근데 김기현 의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본인 의지도 강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두면 그 다음번 원내대표로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윤재욱 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대요. 아, 대구에 있는 삼선 그렇지 윤정. 말 잘 듣는 사람이 키워드네. 네, 누구 윤재욱 의원을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 원내대표로. 계속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본인이 지금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되게 오늘 자주 나오시지만. 의욕에 가득 차 있고 네. 윤재욱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서 양윤을 한번 주목해서 보라. 경찰 출신이죠. 네. 거기다가 윤재욱 이제 의원. 김학용 의원도 기본적으로 사선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할 가능성은 있는데 이 과연 우리 말 잘 들을까? 우리 편인가? 그것은 좀 회의가 아사모사하고 또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 나는 윤재욱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지난번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 이 경찰국 신설 이 관련해서 내가 좀 주목했던 사람이 윤재욱. 왜요? 윤재욱이 경찰대 1기 그러니까 지금 경찰대학의 항태자였잖아. 그러니까 1기의 가장 그 선두주자이거든.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하문화 의원이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윤재욱 의원이 왜 집권 세력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이 관점과 소신이 있을 거라고 받았거든.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일체 말을 안 하더라고. 네. 나름대로 정치적인 몸조심을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원내대표. 그 결과가 결국 원내대표다? 제가 아는 정도면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 우리가 빤하게 예상되는 그림이 그려지네. 아 형님 제가 아는 정도면 윤재욱 의원 본인은 더 잘 알고 있겠죠. 그죠? 본인도 원내대표 욕심이 있 어쨌든 윤재욱 의원이 원내대표 되어서 당의 이 분란 사태를 잘 수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시간 넘겨야 돼가지고 빨리 끝내가지고 이거 안 너무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원론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좋은 정치 해주십시오.